요즘 뭐 방송에서도 방송에서도 비대면으로 방송을 하고 있잖아, 그지?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자, 봅시다.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어제 화면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자, 오늘은 첫 번째로 화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 거예요. 화면에 내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 자, 먼저 이 전체적인 화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내가 클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복잡한 곳에 들어있게 되면은 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단축키가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 들어가서 작업을 해줘야겠고, 그러다 보면은 작업의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첫 번째로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이거 디바이드 단계를 높이려고 하면은 일단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해주고 지오메트리로 가서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은 가장 흔한 부분이니까 단축키는 있어요. 컨트롤 D가 단축키예요. 컨트롤 D 하면은 디바이드 단계,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하면은 단계가 높아지게 되고, 이 로우 레스하고 하이 레스도 단축키가 있죠. 로우 레스 같은 경우에는 Shift D네, Shift D. Shift D 하게 되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그냥 D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디바이드 단계 4단계까지는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요. Shift D, D. 그렇긴 한데 이런 작업들을 단축키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모든 부분들이 다 단축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 이런 것도 단축키 없잖아. 이런 거 많이 쓰는 기능들 단축키가 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축키가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툴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툴에서 지오메트리로 가서 쭉 올려서 미러 앤 웰드를 눌러줘야 되는, 아니면 딜리트 히든 눌러줘야 되는 이런 복잡함이 계속 있어. 근데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메뉴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화면에 보면은 UI,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바이드 부분을 여기다 갖다가 요 밑에다 갖다 활성화시키게 만들어 볼게요. 프로퍼런스에 보면은 config, 여기에 보면은 기존에 있던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로드 쇼, 새로운 어떤 사람이 만든 UI를 불러들일 수도 있고, 내가 새롭게 만든 UI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Enable Customize 요 버튼을 체크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UI 부분들을 화면에다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이 좀 바뀌죠. 플러스에 Enable Customize. 그래서 요게 활성화가 된 후에 이제 이 지오메트리를 열어주고 디바이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법은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해주면 돼.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공간에다가 갖다 올려놓으면은 디바이드 여기 이게 되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해주고 이제 디바이드 단계를 눌러주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디바이드 값을 생성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오, 변수가 엄청 많아졌나 보다.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다. 몇만 개지. 4단계까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변수가 많은가? 5단계로 가면은 바로 내려버려야 되겠다. 와, 변수가 엄청 많네. 자, 로우레스, 로우,
자, 이렇게 디바이드 단계를 여기다 놔둘 수 있고, 자, 다시 프로퍼런스에서 체크해주고, 로우레스 부분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것도 이것도 컨트롤 Al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IRS 이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갖다 놓을 단계 로우레스 하이레스 이렇게 메뉴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 많이 쓰는 거 브러쉬 중에 뭐 스탠다드 브러쉬 또 많이 쓴다고 하면은 스탠다드 스탠다드 브러쉬 요거를 스탠다드 요 스탠다드 브러쉬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 여기서 하면 되고 스탠다드 브러쉬 이렇게 불러주면 되고 자 이렇게 브러쉬를 올려놓고 옮겨놓고 스탠다드 브러쉬 스탠다드 브러쉬 이걸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오케이. 또 많이 쓰는 브러쉬 클레이 빌드업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클레이 빌드업 스탠다드 크레이 브러쉬 크레이 브러쉬 또 댐 스탠다드 이거 할 때마다 또 이거 눌러서 댐 스탠다드 D 눌러가지고 또 써야 되니까 댐 스탠다드 브러쉬도 갖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또 크네 이렇게 하면 댐 스탠다드 댐 스탠다드 댐 스탠다드 댐 스탠다드 여기서 써주면 되구나 댐 스탠다드 그냥 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갖다가 올려주고 댐 스탠다드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작게 해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브러쉬들을 쭉 올려놓고 댐 스탠다드 여기 있네 댐 스탠다드 가져다가 올려놓고 자, 이렇게 올려놨으면은 이거를 체크해 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클릭하면은 스탠다드 브러쉬를 쓸 수 있고 또 클릭하면은 크레이 빌더를 쓸 수 있고 또 디바이 단계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디바이 단계를 추가시켜 줄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메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또 자주 쓰는 것들이 또 있거든. 또 어떤 걸 또 많이 쓰냐면은 툴에 보면은 요거 좀 툴에 보면은
modify topology에 보면은 mirror and weld 요것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mirror and weld 하기 전에는 체크를 켜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mirror and weld. 그래서 요거 deleted. 요것도 많이 쓰죠. 요건 뭐냐면은 이렇게 지워버려요. 이렇게 지워버린 후에 지워진 부분을 아예 삭제시키는 명령이에요. 아예 삭제시키는. deleted 하게 되면 이제 아예 이제 그거를 deleted 하면 아예 이제 삭제가 되죠. 나타나지 않죠. 아예 삭제시킬 때 deleted.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deleted. 또 그 외에 뭐 사용하는 것들, 또 데포메이션에 보면은 뭐 인플렛 기능 같은 거, 인플렛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인플렛 튀어나오게 해주는 거, 또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인플렛. 또 많이 사용하는 거 미러, 또 폴리시 매끈매끈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필요한 거를 미리 쭉 갖다 놓으면은 이거 봐. 디포메이션으로 가서 또 이걸 찾는 것보다는 이걸 바로 수술해주면 얼마나 편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메뉴를 구성할 수가 있다. 메뉴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굉장히 이게 어렵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들만 가져다가 이렇게 배치를 잘하고 그 부분이 익숙하게 표현해주게 되면 또 이런 기능들도 있어. 또 브러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 그러니까 이런 서브 지오메트리 디바이드 할 수가 있지. 메이크 프로미스 때 해주고 디바이드 하나 둘 셋 해주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줄였어. 이렇게 줄였어. 네, 줄이고 브러쉬를 하나 크레이 브러쉬를 하나 선택하고 이 브러쉬 작업을 하잖아. 브러쉬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뒤쪽까지 같이 브러쉬가 된단 말이야. 뒤쪽까지 따라 올라오지. 그래서 이렇게 뒤쪽 부분은 브러쉬 작업이 되지 않게끔 해주려면은 브러쉬의 옵션 중에 오토 마스킹이라고 오토 마스킹 백페이스 마스크가 있어요. 백페이스 마스크 얼마나 복잡해 이거. 그래서 이런 것도 Alt 키 눌러가지고 드래그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백페이스 마스크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백페이스 마스크 체크해주면은 체크 안 했을 때 어떻게 돼? 안 했을 때는 아까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만 체크를 해주게 되면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죠. 껐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죠. 백페이스 마스크를 체크하면은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기능들. 아이고, 이런 일일이 작업 하나하나씩 선택을 해서 작업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일일이 여러분들이 메뉴로 잘 구성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메뉴를 위쪽까지 이 빈 공간도 있죠. 이 빈 공간까지 메뉴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 툴에서 많이 쓰는 기능 중에 extract 기능을 난 많이 쓴다. 그러면 extract 기능들 갖다 넣는 거예요. extract 나중에 extract 기능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두께 주고 accept 주고 또 뭐 요 정도네 일단은. 또 많이 쓰는 것들은 또 갖다가 여러분들 작업할 때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시켜서 저장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 부분을 저장하지 않고 쓰게 되면 이제 사라지게 돼. 저장을 하면 돼, 여기서. 꺼주고 save UI 그래서
내 PC에다가 뭐 바탕화면에다가 커스텀 유저 인터페이스 아니면 지브러시 태준 뭐 이런 식으로 GUI 태준 해가지고 저장을 하나 해놓으면은 수업 자료에 내 고급 모델링 기법의 3주차에다가 저장을 하나 해놓으면은 저장이 되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사라졌죠. 여기서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Preference, Configure, Load UI 해서 이거 불러드리는 거예요. 다 불러드려서 내가 저장했던 나만의 UI 부분들을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요것만 계속 이제 저장해 가지고 다니는 거지. CFG 파일을 하나 항상 USB라든가 아니면은 클라우드 파일에다가 하나 저장해 놓고 어떤 지브러시 공간에서도 그걸 불러들이게 되면은 항상 내가 작업했던 UI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작업이 익숙해지게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놓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마 또 인터넷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아주 뭐 작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편리하게 인터페이스를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어. 그런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열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만 다시금 재배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해되죠? 아주 효과적일 것 같죠? 잘 기억하고 크게 어렵지 않죠. 프로퍼런스에서 컨피규 이 부분만 체크해주면 돼요. 체크해주고 작업한 후에 꺼주고 세이브 해준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기능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되는지 아직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바라보면서 기존에 작업하던 사람들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지브러시 많이 쓰는 사람들 몇 명이 있어. 그런 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UI 구성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아니면 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던지 그 메인 화면을 보면서 구성에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보든지 하면 되겠지. 지울 때는 에디트를 눌러주고 컨트롤 N. 자, 지브러시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여기 보듯이 모델링을 처음에 해줘야 되겠지. 모델링 데이터를 처음에 만들 때는 보통 우리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만드는데 모델링에는 일단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작된 모델링 데이터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지브러시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본 도형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어. 우리 기본적으로 지브러시에서 준비된 그 기본 도형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있죠. 또 하나는 G스피어라고 지브러시 안에서 G스피어를 통해 가지고 기본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다이나메쉬를 이용해서 기본 형태를 제작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한 번씩 이제 보여주도록 할 거고, 브러쉬에는 가장 큰 부분들은 스탠다드 브러쉬를 쓰는데, 스탠다드 브러쉬는 나중에 이제 알파 브러쉬랑 또 같이 사용해서 이 범위 값을 더더욱 넓혀줄 수가 있고, 크레이 빌더, 초기 크레이 빌더업을 이용해 가지고 더 입체감이라든가 이 덩어리감을 표현할 때
크레이 빌드업으로 형태감을 표현할 때는 크레이 빌드업을 쓰게 되는 거예요. 형태감을 표현할 때 크레이 빌드업. 그리고 크레이 브러쉬는 덩어리감을 표현해 줄 때 덩어리감. 둥글둥글 입체감, 둥글둥글한 그런 덩어리감을 표현해 줄 때 크레이 브러쉬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댐 스탠다드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움푹 패인 주름이라던가 주름 같은 거 표현할 때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날카로움을 표현한다거나 주름을 표현한다. 또 IMM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인서트 새로운 메쉬를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합쳐서 조립하듯이 만드는 그런 브러쉬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립하듯이.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요 브러쉬 부분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크레이 빌더 처음 형태를 잡을 때, 크레이 형태를 잡고 덩어리를 잡을 때, 스탠다드 세밀하게 다듬고 표현할 때 기본적인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브러쉬다. 알파 브러쉬랑 접목시켜서 표현해주면 아주 효과적이다. 댐 스탠다드 주름이라던가 깊이 있고 또 날카로운 부분들을 표현할 때 IMM 조립하듯이 다양한 조립 부품들을 가져와서 응용할 수 있고 표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브러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토폴로지 기능이라든가 텍스처, 알파, 지리메셔를 이용해 가지고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3D에서) 만들어진 도끼를 가져와서 여기서 스컬프팅 작업을 하고 그 스컬프팅 작업을 했던 부분을 지브러쉬 작업에서 맥스로 가져가서 맥스에서 언랩과 ID 값을 추출해서 서브스텐스 페인트로 넘겨가지고 최종적으로 결과물들을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 때문에 자꾸 버벅거리는 것 같네. 자, 도끼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끼가 아주 간단한 모델링 데이터죠. 이런 부분의 디테일 부분들은 지브러쉬로 가져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요런 부분의 디테일만 만들어 보도록 할까? 토러스. 이걸로 만들면 되겠지. 면수는 줄여주고. 면수를 줄여주고. 그대로 내렸어. 오케이. 로테이트 90도 해주고. 또 해주시고. 좀 줄여줘야 되겠지. 줄여서. 줄여주고. 이런 형태는 박스를 콘을 이용하면 되겠나? 스피어를 이용하면 되겠다. 면수를 확 줄여주시고 쭉 늘려주는 거는 FFD 박스를 이용해주면 되지요. 쫙 스케일 쭉 쭉
쭉 쭉쭉쭉. 여러분들이 졸리지 않게 최대한으로 효과음도 좀 써가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해야 돼. 아무튼 아무리 재밌는 것도 아무리 효과적인 것도 졸리면 장사가 없어. 자, 이건 좀 줄여주고 중간에 면을 더 추가시켜 주시고 버텍스를 이용해서 버텍스는 1번이지 1번 단축키를 내서 그렇지. 또 그냥 하지 말고 플로우 커넥트 해주게 되면은 동그랗게 표현이 되죠. 여기도 따닥 지워버리고 플로우 커넥트를 해주게 되면 한 번 더 플로우 커넥트, 여기도 플로우 커넥트, 이상하다. 플로우 커넥트, 여기도 플로우 커넥트. 로테이트 옮겨서 위치에 시켜주시고 요거는 약간 옆으로 돌려줘요. 이것도 90도로 돌려야 되겠는데 90도. 동시 맞추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거에 비하면 좀 위에 요 도끼가 좀 작아 보이네. 좀 더 크게 스케일 좀 더 넓혀주시고 줄여주고 중간에 면을 더 추가시켜 주시고 그렇지. 좀 큼직하니까 이렇게 이가 안쪽에 좀 2개 정도 깨진 부분들은 이 부분에 추가를 좀 시켜줘야 되겠죠.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버리지. 2개만 자르면 되잖아. 그죠? 짠, 짠, 짠. 여기도 요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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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래서 어태치를 해주고 엑스트루드 해서 어디 갔냐? 엑스트루드 그래서 선택해주고 컴파운드 오브젝트 분리. 여러분들 요 모델링 하는 부분 요거까지는 내가 만든 거를 여러분들한테 샘플로 주도록 할게. 짠,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렸죠. 폴리건으로 바꿔주고 삼각형으로 바뀌어버렸네. 뭐있어 이게 삼각형으로 바뀌지? 삼각형으로 바뀌면 안 되겠지.
폴링. 하지 말자 이거는. 아이, 자꾸 삼각형으로 바뀌네. 나중에 다 만들어 준 후에 그 다음에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 세이브. 다음에는 우리가 이 학기 보건 모델링 3주차. 뭐 여기다가 저장하지. 요거를 파일 엑스포트 OBJ 파일로 OBJ 해야겠네. 지브러시로 엑스포트 프리셋 지브러시. 할 때는 항상 저장할 때 셀렉트 엑스포트 셀렉트 해줘야 돼. 다른 부분까지도 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엑스포트 셀렉트 OBJ X 지브러시로 불러드린다. 요게 바로 모델링 데이터의 첫 번째 익스포트 한다.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익스포트 해가지고 지브러시에서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선 툴에서 로드로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임포트 엑스포트 파일은 저장한 익스포트 파일은 지브러시에서 툴에 임포트 해가지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툴에 임포트해서 불러드린다. 화면에 수업 자료에 고급 모델링 기법에 뭐에 문서에다 X에 엑스포트에 뭐가 문제가 있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나? 이게 붙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붙지 않는 이런 뭐 붙지 않은 부분들은 새롭게 생성이 되지만 이렇게 면이 새롭게 생성이 된다. 그래서 나무 재질 부분하고 이 부분 천으로 감싸 안는 부분들이 있죠. 나무 재질하고 돌도끼 쇠 이런 흠집 부분들, 이런 페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나무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브러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좀 해주고 넘기는 걸로. 요게 잘리나 한번 볼까? split to part. 다 잘리네. 파트별로 이렇게 잘리죠. split part. 그래서 이렇게 각각별로 잘라서 작업해 주게 되면은 이거 왜 안 잘려? split to part. 잘랐네. 쭉 다 잘렸죠. 그래서 서브 툴에 보면은
이렇게 각각마다 파트별로 다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잘리게 되면은 각 파트별로 500만 개씩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고, 먼저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줘야 되겠죠. 지오메트리에서 이렇게 작업해줘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여기서 바로 디바이드 단계를 높일 수가 있죠. 여기서 디바이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끝부분이 뭉개지는. 그래서 디바이드 단계를 하기 전에 SMT 요거 Subdivide Smooth Modify 요거 일단 꺼주고, 꺼주면 면수만 늘어나지 이게 뭉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두 단계 정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켜주고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면수가 지금 몇 개? 16만 개밖에 안 되죠. 더 높여줘도 되고, 60만 개, 한 번 더 높여줘도 되고, 200만 개. 그렇게 됐을 때론 각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지. 면수를 좀 줄여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뭉개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뭉개줄 때는 디바이드 단계를 낮춰주고, 뭉개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개줘도 되고, 아니면 디바이드 단계를 이렇게 낮춰준 후에 뭉개주는 방법이지. 여기 폴리시. 어때요? 가려서 안 보이네. 폴리시가 여기다가 놔뒀었는데 폴리시가 안 보이네. 데포메이션에 폴리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방법. 폴리시. 데포메이션에 폴리시. 그래서 요 부분이 각지는 부분이 좀 신경 쓰이면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 각을 내려놓은 후에 SMT 요 부분을 한 번만, 디바이드 단계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디바이드 해주면은 훨씬 낫죠. 60만 개. 요 정도만 해줘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날카로운 부분은 어떤 브러쉬가 있냐면 또 안쪽으로 이렇게 또 모아주는 브러쉬가 또 있어요. 안쪽으로 모아주는 넛지가 아니라 핀치 브러쉬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은 핀치 브러쉬는 이 브러쉬의 범위값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선 부분들을 한쪽으로 이 브러쉬가 있는 이 안쪽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하게 돼요. 모아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아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쓰면 안 되고 좀 작게 해서 60 한번 디바이드 단계 한 단계 더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주고 좀 작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양쪽 똑같이 해주면 더 좋으니까. 트랜스폼 XY로 해줘야 되나? 트랜스폼 Z로 해줘. Z축을 하게 되면 앞뒤로 똑같이 작업이 진행될 거예요.
뭐가 많이 해주면은 안 되고 좀 뭉개주고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날카롭게 모아줄 수가 있어. 너무 많이 해주면 이상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평평하게 해주는 브러쉬가 또 있죠. 플랜, 에스폴리시 이런 것들이 하면 이 부분들도 평평하게 또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브러쉬로 스프레이, 알파 브러쉬, 이런 알파 브러쉬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알파 브러쉬를 이용해서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재질감 같은 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댐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댐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게 브러쉬를 표현해주고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크레이 빌드업이라든가 크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Alt키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뭉툭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원래 날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뭉툭해질 수밖에 없겠지. 크레이 빌드업하고 댐 스탠다드 브러쉬를 여기 있네. 댐 스탠다드와 그때 잘 안 보이네. 줄여서 또 크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뭉개지고 뭉툭해진 그런 표현들을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요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거 선택하는 거는 Alt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서브툴에서 위치를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선택이 돼요. Alt키 눌러서 클릭. 디바이드 단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에서 SMT 한번 꺼주고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켜주고 디바이드. 그래서 브러쉬 키워주고 전체적으로 좀 뭉개주고. 그래서 뭉개줄 때 잘 뭉개지지 않으면 디바이드 단계를 좀 낮춘 상태에서 좀 뭉개준 후에 면수를 좀 높여주면서 세밀하게 표현해줘야 돼. 방법은 그거예요. 면수가 적은 수에서는 형태 변형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뭉개지고 또 형태를 변형시키고
많은 어떤 형태의 변화를 줄 때는 면수를 작게 가져가고 또 세밀하게 작업할 때는 면수를 높여가면서 작업해주는 그런 요령이 필요해요. 이렇게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댐 스탠다드와 댐 스탠다드와 이거 댐 스탠다드가 요거네. 댐 스탠다드와 면수를 좀 더 주면은 지금 몇 개? 면수 하나 더 줘도 되겠네. 요게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나무의 재질 내 표현 부분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요거랑 크레이 빌드업하고 같이 사용하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크레이 빌드업도 느낌이 아주 좋아요. 크레이 빌드업도 뭉개주면서 이런 나무의 재질의 형태를 표현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은 아까 그 미러 앤 웰드라는 분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작업했는데 뒤쪽 보니까 뒤쪽은 작업이 안 됐잖아. 아까 G 시메트릭 값을 켰을 때는 이게 됐었는데 까먹고 작업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뒤쪽이 안 됐어. 그래서 요런 때 그 미러 앤 웰드를 하게 되면 앞쪽에 작업했던 게 뒤쪽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러 앤 웰드 X가 아니라 Z축이죠. Z. 미러 앤 웰드 subdv 값을 delete row 해주고 미러 앤 웰드 되죠? 이렇게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 미러 앤 웰드가 효과적인 거예요. 미러 앤 웰드 Z축이었죠. 앞뒤 자 적용된 거 볼 수가 있어. 미러 앤 웰드를 작업한 후에는 좀 자연스럽게 뭐 뭉개주거나 하면은 양쪽이 똑같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정밀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작업을 해주냐에 따라서 퀄리티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해주고 위쪽 부분도 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댐 스탠다드
음. 자,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고, 요번에 이런 식으로 천 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천으로 감싸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하나를 서브트레스 하고 하나를 이거를 카피해주고 여기서 하나를 카피 카피 페이스트 해주고 다 보이니까 안 보이게 전체적으로 다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가려준 후에 쉬프트 키 눌러가지고 여기 눈 표시지 눈 표시로 가려준 후에 이건 보이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디바이드 단계를 이 같은 디바이드 단계를 좀 낮춰주면 좋아요. 지오메트리에 디바이드 단계가 이제 아까 사라지게 했는데 리컨스트럭트 सब디바이드 하게 되면은 요거 여기 한번 가려져가지고 안 나오는구나. 웰드 해주게 되면은 어차피 상관은 없고 요거를 G리메쉬 한번 해주죠. G리메쉬 G리메쉬 하게 되면 면수를 확 줄여서 토폴로지 작업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토폴로지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해줬죠. 이 상태에서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고 1단계쯤에서 여기서 좀 부드럽게 데포메이션 폴리시를 한번 적용시키죠. 폴리시 부드럽게 그렇지 이렇게 좋네.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고 여기서 서브툴에서 여기 보면 익스트랙트가 있어요. 익스트랙트. 자, 마스크를 씌워주고 마스크를 이렇게 양쪽 똑같이 해주면 Z축으로 시메트릭 값을 주고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익스트랙트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두께를 좀 낮춰주고 익스트랙트 0.01 정도 합니다. 0.01 extract 이렇게 만들어주고 accept 해주면 accept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면은 다시금 G리메쉬 해주게 되면은 면이 고르게 표현되게 돼요. G리메쉬. 그래서 끝부분 Shift 키 눌러가지고 뭉개주면 되죠. 깨끗하게 되죠. 자,
자, 다시 여기도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서부터해서 다시 선택해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이것도 다시 extract 이렇게 칠해주고 extract 다시 accept 풀어주고 geometry gmesh 해주고 끝부분을 Shift 키 눌러가지고 뭉개준다.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거를 몇 개를 겹쳐서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올려주고 크기도 좀 더 키워주고 목으로 좀 움직여주고 브러쉬로 브러쉬 중에 또 무브 브러쉬가 또 있어. 무브 브러쉬도 많이 쓰죠. 무브 브러쉬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무브 브러쉬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지브러쉬 잘 사용할 때 되면은 와, 못 만드는 게 없겠구나 생각할 거예요. 두 개 붙여주고 두 개 붙였으니까 이제 요거를 합쳐주는 거 위아래 합쳐주는 거는 선택해서 머지 시켜주는 머지 다운 붙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카피 페이스트 해주고 무브를 이용해서 또 내려주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맞춰주고 다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합쳐주고 요거하고 위에 거하고 아래쪽하고 머지 다운 합쳐주면 이렇게 입체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요 부분 요거는 샘플 천을 만들기 위한 천으로 감싸는 부분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샘플로 사용했던 거니까 요거는 지워주고 델레트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불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게 면수가 몇 개냐면은 요거는 6만 개. 요것도 디테일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죠. 디바이드, 지오메트리 디바이드 90만 개. 90만 개. 이것도 이렇게 올려주고 지저분하게 좀 만들어 보죠. 다음 스탠다드
잠깐 크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각각 1000하고 1000하고 사이의 부분을 백페이스 마스크를 좀 씌워주고 이번엔 Z축을 켜놓고 작업을 해줬네. 댐 스탠다드도 체크해주고 우와. 자, 댐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리게 되면은 파여 있지만 Alt 키 누르게 되면은 튀어 올라오게 또 표현이 돼. 날카롭게 튀어 올라. 이런 디테일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다른 밑에 부분은 우리 일단 좀 생략을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다 위쪽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델리트 세 개만 가지고 다 합쳐줘도 되겠다. 자, 이것도 면수를 한 단계 정도만 좀 줄여준 후에 티 안 나죠? 그럼 충분하겠네. 세 개 다 합쳐줄게요. 합쳐주던 거는 머지 다운. 그렇지. 자, 이래서 면수가 많지만 요거를 넘겨보도록 할게요. 면수가 몇 개냐면은 180만 개. 180만 개. 요거를 넘기는 방법은 G 플러그인에 데스티메이션 마스터. 그래서 저번에 하려고 했던 거 프리 프로세스 커런트 체크해주면은 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금방 될 거예요. 금방 바로 안 되냐 왜? 바로 안 되냐? 힘내라 지브러시. 지브러시야 힘내라. 그렇지 화이팅.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해. 화이팅. 지브러시. 그렇지 힘내라. 좀 심하네 이게. 비가 와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 그렇지 힘낸다. 야 힘을 턱 여러분들이 아주 힘을 턱 내라고 해주니까 쫙쫙 올라간다. 좋다. 잘한다. 원래 200만 개 이 정도 속도보다 훨씬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서 면 숫자를 정해주는데 이렇게 한번 돌려봐. 어떻게 될지. 자, 10% 20% 정도만 해도 충분히 38만 개, 36만 개니까 25% 정도까지 해줘도 되겠다. 그래서 데시메스 큐런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면수가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어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엑스포트 X02번 이거 하이 폴리곤이라고
하이레스 저장해주고. 맥스로 가져와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파일 임포트 임포트 엑스포트 X 만들어졌고, 요것도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모양이 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브러시에서 여기에서 요거를 G 리메시 한번 해주고, G 리메시 다시금 이제 그 우리가 데시메이션 마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면수를 낮춘 부분들을 언두를 시킨 후에 여기서 G 리메시를 해가지고 G 리메시는 토폴로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수를 굉장히 줄여주면서 면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이거는 이제 5,000개의 아답티브, 그러니까 가장 최적의 5,000개 정도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라는 거고, 이거보다 더 낮출 수도 있어. 1,000개 정도로 해서 G 리메시 하게 되면은 면수를 낮출 수가 있죠. 이렇게. 이 정도만 돼도 아주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엑스퍼트. 근데 이 애답티브 덴시티 값을 꺼주게 되면은 그대로 1,000개로 딱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1,000개로. 꺼주게 되면 그대로 1,000개. 시니메시아 그대로 1,000개. 1,000개로 해서 엑스퍼트 해볼까요? 1,000개. 위아래로 해서 1,000개. 2,000개가 되는 거예요. 1,000개. 그렇지. 1,000개. 사각으로 해서 1,000개니까 2,000개가 되는 거지. 엑스퍼트 릴에서 저장하고 불러드릴게요. 면수가 꽤 많아 보이죠, 확실히 이거는. 파일 임포트 릴 임포트 이제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끝날 수가 있어. 자,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를 언랩을 해줘야 되겠지. 언랩. 두 개로 되어 있구나. 언랩 폴리로 바꿔주고, 언랩 할 때 어태치 시켜줘야 되겠죠. 어태치 해주고, 언랩 안 보일 때는 다 선택을 해주고, 폴리건으로 다 저기 있네, 저기. 자, 선택해주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매핑, 플래튼 매핑 해주면 된다 그랬지. 플래튼 매핑.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해주면 되겠지. 매핑, 노멀 매핑, 앞뒤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앞뒤로. 왜 이렇게 표현되냐.
선택이 그렇게 됐구나. 전체를 다 선택해주고, 맵핑, 노멀 맵핑, 백 프론트. 빠르게 해주죠. 빠르게 해주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unhide all에서 잘 만들어졌는데 ID 값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요거를 폴리로 바꿔주고 각각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죠. 세 개만. 자, 머티리얼에서 따로따로만 지정해 주면 돼. 요거는 머티리얼. 그래서 색상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 요거는 머티리얼만 바꿔주면 돼. 색상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색상 이렇게 적용시키게 되면 이게 ID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준비가 끝났고 unhide all 해주고 하나 두 개죠. 먼저 이거 세이브 파일 세이브 에즈 엑스포트 파일 엑스포트 셀렉트 로우 fbx 파일로 저장해도 되지. fbx 안되나? 보기 제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로우로 01번 로우로 해서 저장해주고 하이폴리곤 요거는 이것도 파일 엑스포트 셀렉트 01 로우가 아니라 하이레스 01번으로 하이레스 세이브 그런 후에 Substance Painter로 이제 최종 작업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오늘 작업을 딱 적용시키고 ID 값 적용시켜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좀 보여주고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라고. 네, 로우 폴리곤 데이터만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이 폴리곤 데이터도 만들어 보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라고. 파일 뉴 셀렉트 문서에 엑스포트에 로우가 들어갑니다. 로우 그래서 오케이 잘 들어왔죠.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 채널 밑에 보면은 Make Mesh Map 체크해주고 이거는 2048 High Definition Mesh 선택해서 하이레스 모델링 열기 그리고 요거를 0.0
0.04 정도. 0.04 정도. 요게 이제 노멀맵이죠. 노멀맵. 케이지. 범위값을 좀 더 넓게. 넓게. 잘 들려요? 오늘 갑자기 뭐, 이상해졌다. 지금, 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가 보다. 자, 잘 뽑혔는지 확인해보면, 오케이. 뽑혔죠. 요거에 조금 좀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이게 언랩 때문에 문제 있을 수가 있어. 언랩이 겹쳐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일단은 아쉬운 대로. 언랩을 잘 펼치면 돼. 빠르게 펼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스마트 머티리얼 선택해주고, 제일 처음으로는 아이언, 요걸 적용시키면 제일 효과적이겠지. 멋지잖아. 이 언랩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주 좀 아쉽네, 그지? 겹쳐버렸어. 이 뒤쪽 부분 때문에 그런 거보다, 뒤쪽 부분 때문에. 감안을 하고. 다음엔 여기서 선택을 할 때 마스크 컬렉션에서 픽, 이 부분만. 이게 범위값이 넓어서 그런가 보구나. 범위값을 좀 낮춰보자. 0.4로 해서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0.2 정도요. 0.2. 0.02. 참나. 그대로 하자 그냥. 영 0.01. 뭐 좀 문제가 있네. 아까 그대로 하자. 0.03, 0.035, 0.035. 뭐해. 자, 이렇게 적용됐고, 다음에는 나무 재질을 하나 선택을 해서, 우드. 요걸 하나 선택해보자.
해주고 우드 여기서도 픽 이 부분 선택해주고 그다음에 천 부분은 어떤 걸로 할까? 천 플라스틱 스틸 스킨 패브릭 여기 있네 패브릭 요 정도? 요 정도로 할까? 요런 거 이런 식으로 요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봤을 때 요런 문제가 없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할게. 일단 여러분들이 언랩을 한번 잘 펼쳐보고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 샘플을 로우 폴리곤 데이터 샘플 도끼를 하나 줄 테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브러시에서 스컬프팅 작업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만큼 해본 후에 그거를 내 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해서 서브센스 페인터로 최종적인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과제다 생각하면 되겠지. 자, 오늘도 끝까지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들 했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아무튼 수고들 했고 이렇게 잠깐만 요거 체크 좀 하고 참가자들로 체크 좀 하고 오케이. 자 하다가 안 되는 부분들 질문들 하고 또 영상을 다 보면서 또 하나하나씩 문제점들을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해볼 수 있겠죠? 파이팅! 파이팅!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호로록 지나가 버렸네. 그래, 끝낼 거 끝내야지 뭐.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영상은 잘 편집해서 오늘 저녁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작업하고 또 멋지게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좋은 결과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봬요. 다음 주에 봐요. 네, 감사합니다.